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40년 감귤 농사꾼과 그 아들이 생산해 판매하는 제주 감귤. 당도 높고 쉬지 않은 제주 감귤. 택배비 포함 킬로그램당 23,000원으로 주문은 27제주.com 또는 휴대전화 010-4775-2111로 연락주세요. 맛이 없다면 반송비까지 판매자 부담으로 100% 환불 처리해드립니다. 검색창에 이치제주를 검색하세요. 1, 2, 3.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국민TV가 천년도시 전주로 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전라북도 조합원 한마당 행사가 돌아오는 토요일인 12월 7일 낮 3시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번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가인홀에서 열립니다. 정승조 아나운서의 사회로 역사의 혼을 부르는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전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 최동석 조상훈의 왜 협동조합인가 공개 특강으로 꾸밉니다. 12월 7일 토요일 낮 3시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가인홀. 공정언론의 희망을 품은 모든 조합원과 시민의 열띤 참여를 기대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조간 신문들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민주화의 상징인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방금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지병인 폐 감염증이 재발해서 수도 프리토리아의 병원에 입원했다가 약 3개월 만에 요하네스버그 자택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네. 27년 동안 옥에 갇혔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인데요. 참 많은 업적을 남기고 간 분입니다. 예, 참 고인의 넋을 또 기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관련 소식은 황준호의 월드 리뷰 시간에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겨레 신문 1면부터 보겠습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200만 건의 글을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퍼나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앞서서 120만 건이었죠? 네. 자, 이 사실은 이 2020만 건의 글을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퍼나른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는데 수사 인력의 한계와 재판 일정 때문에 대선 정치 개입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기소한 트위터 글은 모두 121만 건인데요. 2270개 계정의 트위터 글에 대해서 추가 수사나 특검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국정원의 대선 정치 개입 관련 글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 5팀 직원의 전자 우편을 압수수색해서 전자 우편 본문과 첨부 파일에서 안보 5팀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414개를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서 국정원 직원이 시인한 계정 등 확실한 계정 383개를 1차 그룹으로 추렸고요. 이 계정에서 12만 건의 대선 정치 개입 글을 올린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국정원 안보 5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용한 계정 2270개를 추가로 확인했고 이들 계정에서 2200만 건의 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처음 찾은 383개 계정에서 대선 개입 원글 12만 건과 2270개 계정에서 원글을 리트윗한 109만 건을 합쳐서 121만 건만 대선 정치 개입 관련 글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2270개 계정에서 올린 전체 2200만 건의 글 가운데 109만 건을 제외한 나머지 2091만 건은 분석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정원 트위터 글 2091만 건이 더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것은 120만 건 정도고요. 네. 추가로 2091만 건이 더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이거원. 계정 하나당 10,000개씩 올렸습니다. 예. 뭐 처음에는 하나도 없다라고 시작했죠. 예. 그러다가 뭐 70몇 개 있다고 했고요. 그러다가 뭐 몇천 개 있다고 하더니 120만 건으로 훌쩍 뛰었고 2091만 건이 추가로 더 있는 걸로 나와서 도합 2200만 건이다. 예. 이 기하급수라는 말이 딱 여기 맞네요, 보니까. 예. 자, 검찰이 압수수색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 5팀 직원의 전자우편. 이제 이게 근거가 돼서 2091만 건이 더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근거가 된 전자우편을 보니까 이들이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활동한 정황이 드러난다고 한겨레가 또 3면에서 관련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은 트위터 직원 장모 씨와 김모 씨의 전자우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트위터 팀 직원, 국정원 직원이죠. 4.15 진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은 4월 15일 논지라는 뜻으로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일부러 논지를 진논이라고 거꾸로 쓰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리 새벽을 뼈새라고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나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은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거꾸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말이죠. 저는 밝은 곳에서만 살아서요. 예. 이 어둠의 레토릭을 잘 모르시는군요. 예. 4월 15일 진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제 선거를 앞두고 대선을 주제로 트위터 이용자에게 대화를 유도하라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가 소속된 안보 3팀이 매일 상부로부터 금일 이슈 논지를 받아서 인터넷 게시글 댓글을 올리고 찬반 클릭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트위터 팀도 매일 트위터에 올릴 글에 주제를 시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월 15일은 작년 4월 15일을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4월 15일은 총선 직후입니다. 이 총선은 끝났으니 이제 대선과 관련한 글을 집중적으로 올려라. 이런 지침이라 하겠습니다. 자, 트위터 팀 민간인 조력자를 동원한 흔적도 남겼습니다. 압수된 전자우편 가운데 트위터 계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기재한 다수 트위터 계정이 적힌 파일이 첨부돼서 민간인 조력자로 보이는 송모 이모 씨에게 전송된 것이 또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트위터 팀이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글을 실시간 트위터 이슈를 소개하는 사이트에 상위 순위에 올리려고 했다. 오늘의 유머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찬반 클릭으로 베스트 게시판에 올리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트위터가 이걸 괜찮네 하고 리트윗하면은 이 트위터 순위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공작 트위터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펴고자 하는 주장의 글을 그렇게 해서 톱 이슈로 만들려고 이런 갖은 공작을 벌였다는 겁니다. 이 민간인 조력자로 보이는 송 씨, 이 씨에게 보낸 우편에 전자 우편에 트위터 계정들이 들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계정을 이용해서 뭐 글을 올려라.
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인 조력자들한테 계정을 주고 비밀번호까지 주고 이걸 활용하라고 일종의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오랜만에 영포 라인이 기사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송년회 시즌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 그 송년회 때 이 영포 라인들이 모이면 무슨 노래 부르는 줄 아십니까? 무슨 노래 부르? 영일만 친구를 주로 부른다고 합니다. 네. 영일만 친구는 그런데 그 노래를 만든 배경을 보면은 70년대, 80년대 암울한 민주화 운동의 좌절기 때 허탄한 여러 가지로 상처를 입은 청춘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동지애를 갖고 힘차게 한번 응집해서 싸워보자. 이런 취지로 만든 노래가 바로 영일만 친구인데 이 영포라인들은 송년회 때 형님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타내고 그리고 또 모여서 술 마시고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올해는 원래 취지하고 비슷한 취지로 노래 부르겠군요. 예. 자, 이 차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로 지목된 최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 모두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실세로 통했던 이른바 영포라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경향신문이 6면에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일부 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서울시에서 함께 일한 S라인이기도 합니다. S라인. 자, 청와대 국정원 안전행정부와 연결된 영포라인과 S라인 커넥션이 원세훈 전 원장 수사에 불만을 품고 차동욱 전 총장 찍어내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자, 물론 현재까지의 지시자로 지목된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 행위에 대한 동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영포라인이 윗선인 청와대 측의 꼬리로 이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지금 영포라인이 주도했다면은 전 정권 인사들이 주도했던 것이고, 따라서 전 정권의 비리인 원세훈 원장의 선거 개입, 이렇게 해서 전 정권 인사들이 불만을 품고 말하자면은 차동욱 찍어내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렇게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경향신문은 그렇게만 보면 위험하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영포라인의 연관성, 영포라인이라는 그 공통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차동욱 찍어내기에 나선 현 정부 인사들이 이렇게 얼개설개 엮어가지고 영포라인이 한 짓이다, 전 정권 인사들이 한 짓이다, 이렇게 말을 지어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경향신문의 시각입니다. 네, 뭐 중요한 기사로 보이고요. 예. 이미 지난 6월에 원세훈 기소를 막으려고 했던 그 뭐 대표적인 사람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순간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적어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있어서는 한 배를 탄 것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민동기 전 민정수석이 민정수석 시절에 했던 행위들, 네. 그리고 더 확실하게는 9월에 지금 현재의 민정수석실이 했던 일들. 네. 이건 영포라인,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하고 네. 지금 현 정부의 실세가 한 몸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포라인이 주도했다는 점만 갖고 해서 전 정권 인사들이 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또 정황들이 한겨레 이면에 실렸습니다. 자,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김 국장. 청와대가 왜 나를 지목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청와대의 발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통화 내용을 조회해 보니까 사건 당일인 6월 11일에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과 문자 2차례, 전화 1통화를 한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주말에 고향 사람들끼리 가는 야외 행사 때문이었다. 가족관계 등록부 초본이나 개인정보는 내가 속한 안전행정부 소관 업무인데 그런 정보가 필요했다면 내가 왜 청와대 행정관에게 부탁하겠느냐, 이렇게 반박했다는 겁니다. 제법 설득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전행정부 이 김모 국장의 주장이 맞다면 김 국장과 친분 때문에 조우영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청와대의 결론은 바닥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네. 김모 국장은 곽상도 전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오며 가며 봤을 뿐 인사한 기억도 없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라고 발언한 사람은 바로 곽상도 전 수석입니다. 곽상도 전 수석 역시 김모국 장관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이렇게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자, 결국 이번 사건의 진실은 김모 국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 수사에 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모 국장의 진술이 거짓이든 사실이든 김모 국장 또는 조호영 행정관에게 불법 정보 수집을 지시한 윗선을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최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한 그런 기사들 오늘은 한 경향 한겨레 기사를 차례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 김모 씨, 안행부 김모 씨의 해명이 김 PD 말씀대로 예.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예.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내가 안행부 소속인데 그리고 나의 소관 업무인데 이걸 굳이 청와대 행정관에게 부탁을 했겠느냐. 예. 이거 요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청와대 행정관한테 부탁을 한 게 아니라 예. 이미 자신이 확인해서 청와대 행정관에게 넘겼고 네. 행정관이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조희제 국장한테 서초구청에 네. 재확인한 그런 상황이라면 이 해명 역시 예. 빠져나가려는 변명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네. 검찰이 하여튼 이 의지를 갖고 제대로 규명하겠다라고 하는 마당이니 한번 좀 지켜볼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은 라인은 갈라서 보면 이 네. 문제는 잘 좀 혼란스럽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정부 당시의 실세들하고 예. 지금 현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하고 한 몸이라고 보고 이해를 해야 명확하게 보일 것 같아요. 예. 다음 기사는 공교롭게도 제 기사입니다. 한겨레 8면에 제 사진이 실렸습니다. 좀 오래된 사진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아니네요. 이게 작년 총선 때인가? 예. 턱선이 살아있군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얼마 전부터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이른바 일베 사이트에서 제 고향이 전라북도 부안이다. 이렇게 주장한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총선 때 후보 등록 당시에 냈던 병적 신고서. 이것에, 이 등록 기준지라고 적는 항목이 있었거든요. 네. 등록 기준지는 옛 본적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 본적에는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운기길로 이렇게 제가 적었다는 겁니다. 예. 저는요, 전북 부안에 관광도 간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가문을 보면은 대대로 강원도 춘천을 기반으로 해서 이어온 집안입니다. 전북 부안과 연관될 일이 없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전북 부안군 부안읍 운기길 이런 식으로 적힌 문건이 있다. 따라서 네. 김용민이가 부안 출신이면서 전라도 출신이면서 강원도를 이야기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호남 출신인 게 부끄러워서 고향을 속였다 이런 주장인가요? 그런 거죠. 이 친구들 봐라. 그래서 저는 그냥 낭설에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어제 네이버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네. 네이버에 김용민 치면은 첫 화면에 이제 프로필이 나오는데 강원도 춘천 출생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이냐? 여러 명으로부터 말하자면은 고향이 강원도 춘천이 아니라 전라북도 부안이다. 네. 이거 고쳐라. 이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메일로도 왔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혹시 제가 모르는 출생의 비밀이 있나 해가지고 여기 망원동 사무소로 갔습니다. 네. 주민센터 가가지고 출생지가 어딘지 본적이 어딘지를 알 수 있는 이런 서류요? 서류. 네. 이 서류를 제가 뗐습니다. 등록 기준지가 담겨 있는 그 기본증명서라고 있거든요. 네. 출생지 강원도 춘천시 온이동, 본적지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3가 이렇게 분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네. 이거 말 그대로 문건을 조작한 거죠. 네. 소양강변에서 크셨군요. 아니 이제 저희 그 할아버지가 거기는 본적이고. 거기 본적이시고 온이동 쪽에 지금 춘천 KBS가 있는 쪽인데
이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저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거, 그게 뭐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호남 출신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도식을 만들려고 했던 이런 네. 소행이 엿보이는 겁니다. 이게 몇몇 철없는 친구들의 소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한 책략이라는 느낌 안 드십니까? 혹시 뭐 홍어 이런 용어들 쓰던가요? 뭐 저는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은 김용민이가 고향도 속였고 알고 보니 뭐 홍어종자였다 이런 글도 떠도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참 이걸 보면서 말이죠. 사실과 무관하게 호남 출신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도식을 만들려고 했던 누군가의 음모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민주화, 충절의 고장이면서 예향인 호남의 본적을 둔 것은 자랑스러워할 일이지 결코 감추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네. 얼마 전에 그 공개됐던 국정원 직원들의 트윗 기억하십니까? 아따 전두환 장군께서 확 밀어버리셔야 하는데 아따 사법부 홍어 CX럼들이 데모쟁이들 다 풀어주고 CX럼들 아따 전라디언들 전부 X 버려야 한다 함께 조져버려야 한다 함께 이런 뜻이겠죠? 홍어종자 전라디언들 죽여버려야 한다. 이런 글을 국정원 직원들이 썼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친구들 몰상식을 넘어서 거의 이건 범죄적 발언을 한 놈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물어요. 무슨 상부의 명령을 이행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홍어, 전라디언, 데모쟁이, CX놈 이런 말을 하도록 위에서 시켰다는 겁니까? 이들을 감싸고 도는 순간 그 책임은 정권에게도 미친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제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한국일보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교육부가 뉴라이트 단체의 주장에 근거해서 한국사 교과서들의 수정 명령을 내리면서 서술이 틀린 교학사 교과서는 도리어 놔뒀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한국사 교과서들에 대해서 수정 명령을 내린 걸 보면은 북한의 토지개혁과 관련한 기술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북한 임시인민위원회가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했다고 기술한 금성출판사, 두산동화, 비상교육, 천재교육 교과서에다가 말하자면은 무상분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수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네. 자, 하지만 출판사들은 문제없는 내용이라면서 원문을 그대로 유지를 하니까 교육부는 재차 수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이런 입장인데 이 토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는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았습니다. 교과서 포럼,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의 지적대로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폭력적인 방식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토지개혁은 토지를 농민에게 오로지 경작권만 준 것이지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기술을 했는데 학계에서는 토지개혁 당시에 부여된 토지에 대해서 농민의 권리를 소유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경제사학계나 역사학계의 통설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경작권만 준 게 아니라 소유권도 줬다. 이게 정설인데 교학사 교과서는 경작권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자, 따라서 교학사의 이런 역사, 기술이 틀린 것인데도 교육부가 이거는 놔두고 다른 교과서에 대해서만 수정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일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 어제 이런 말을 했네요. 국정원의 발표, 그러니까 이 장성택의 실각 관련한 그런 내용 사전에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장성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실각서를 놓고 정부 부처들이 계속해서 엇박자를 내면서 국정원이 설익은 정보를 공개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관진 장관은요. 국정원의 장성택 실각설 발표는 사전에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후에 열린 예결위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사후에 보고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여러 관계기관들의 논의를 통해 이 정보는 수집한 정보당국이 발표하는 것이 더 순리에 맞는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 관련 기관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발표를 국정원이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만 남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인지를 했다. 이게 6일째 통일부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관계장관들. 그러면 국방부 장관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국방부 장관은 사전에 듣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이렇게 부처 간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런 형국. 도대체 이게 과연 엇박자라는 표현 말고 무슨 표현을 갖다 쓸까요? 자, 국정원의 정보 발표, 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보를 공개한 방식도 지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향신문 3면을 보면은 국정원은 고위 간부를 국회정보위 여야 간사에게 보내서 구두 보고를 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배포를 했는데 정부 한 관계자 말은 무슨 기업 홍보실도 아니고 이런 정보 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느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다. 국정원 스스로 정보기관으로서 신뢰를 깎아먹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영국 리즈대의 한반도 전문가인 포스터 카터 씨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장성택 실각설에 대해 100만여 개의 온라인 댓글로 지난해 대선에 개입한 비열한 포커 게임을 벌인 국정원에서 나온 정보라면서 우리나라 국정원을 비웃었습니다. 네. 아주 외신의 망신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정부가 국세 수입을 엉터리로 예측하고 있다는 세계일보 일면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최근 10년 동안 국세 수입 전망을 잘못해서 세수 결손이 발생한 해가 5차례나 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통계를, 수치를, 지수를 제대로 사실대로 잘 밝히지 못하는지 일종의 마사지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경향신문 12면 기사까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운대 청소 노동자분들 이야기인데요. 광운대 청소 용역 노동자 58살 되는 기혁씨. 이분은 지난 여름 회사로부터 광운대 재단인 광운학원 이사장도 아니고 이사장 아들이 이사할 집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한여름에 같은 팀 노동자 8명이 빗자루 등 청소 도구를 들고 학교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걸어갔어요. 서너 시간 동안 집 구석을 곳곳을 청소했지만 다음날 회사 사장은 청소를 다시 해야 한다라면서 노동자를 데려갔다는 겁니다. 이 기혁씨는 광운학원 이사장의 돌아가신 아버지 묘역에 불려가서 제사상을 치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청소 노동자 66살 니은씨 이야기입니다. 지난 10월에 지방에 사는 40대 초반의 딸을 지병으로 잃었습니다. 새벽 2시에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어머니. 근데 새벽에 학교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남편 자녀들과 함께 딸의 장례식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후에 동료를 통해서 현장 소장이 이니은 씨가 잘릴까봐 상을 당하고도 바로 출근해서 청소도 다 해놓고 갔다 한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니은 씨는 한 사람이 빠지면 다른 동료들이 너무 힘들어서 걱정이 돼서 그랬다면서도 자식 잃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울먹였다는 겁니다. 네. 쟤 잘릴 것 같으니까 나와서 청소한 거 아니냐? 소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어떻게 말을 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광운대 청소 노동자들이 지난 가을에 광운학원 이사장 집 정원에 떨어진 은행을 줍고 도토리를 따는 데 동원되기도 했는데요. 이 기혁씨는 우리더러 이사장 집 도토리 나무 열매를 따고 껍질까지 까서 바치라고 하니까 다들 이건 아니다 라면서 기분 나빠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대학 청소 노동자들처럼 노조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모아졌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한편 현장 소장은 여성 노동자를 소장실로 불러서 엉덩이에 주사를 놓아달라라고 하거나 자신과 춤을 추지 않으면 자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이 지금 농성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이런 기사가 아니라 청소 노동자들, 농성 돌입, 대학 갈등 이런 식으로 피상적인 보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왜 농성을 하는지, 예. 어떤 분들이 이렇게 농성을 하게 됐는지 관심을 좀 더 우리 언론이 기울이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교 측이요 책임을 용역업체에 떠넘긴다고 하네요. 아니 이게 이사장 아들 집 청소는 그러면은 용역업체에서 알아서 한 겁니까? 이사장 아들 집 청소 한 번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하라고. 네. 그걸 용역업체가 지시했을까요? 이 광운대 말이죠. 예.
노원갑에 있는데.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동욱 직원에게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 어제 민주당은 대변인 상명을 무려 3번이나 내면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배재정, 박수현, 배재정 대변인 순입니다. 청와대, 그럼에도 꼬리 자르기하고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개인 일탈, 모두 전 정권 사람들이라며 그래서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낯설지 않은 변명입니다.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도 그렇고 군 사이버 사령부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박근혜 정권, 무슨 일만 터지면 개인 일탈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전 정권을 들먹여 봐야 그 수혜는 오롯이 박근혜 정부가 입었습니다. 이유도 맥락도 없이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니 이것을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본도 갖추지 못한 꼬리 자르기 변명은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과 관련해 해당 초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나이스를 관리하는 담당 교사가 검찰총장 검증이 이루어지던 올해 2월 모두 17번이나 건강기록부 혈액형 영역에 접속한 사실이 서울시 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감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철저한 추가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보도가 안 되는데. 청와대에 최동욱 직원에게 의혹과 관련한 어제 KBS 9시 뉴스,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보도는 어땠을까요? 먼저 KBS 9시 뉴스를 보겠습니다. 17번째 순서로 여야 공방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논란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놓고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가능성을 거론했고 새누리당은 야당이 정치 쟁점화하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8뉴스는 18번째 꼭지인데 입이 아프도록 성명을 발표한 민주당의 입장은 한 줄만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로 규정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라며 청와대가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관은 MBC 뉴스데스크 25번째 거의 후반 순서로 배치하더니 그것도 단신으로 처리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 확인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날 방송 3.3의 뉴스의 톱은 먼지 소식이었습니다. 먼지만도 못한 최동욱 직원에게 의혹이었습니다.